여러분, 혹시 AI를 처음 접하고 와, 신기하다 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영 미지근해서 금방 흥미를 잃으셨나요? AI한테 점심 메뉴 추천해줘 라고 했다가 비빔밥이나 돈가스 어떠세요? 라는 답변 받고 실망하신 적 없나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마치 엄청 똑똑한데 눈치 없는 신입사원이란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건 AI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1시간은 빨라질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AI가 비서가 되는 마법. AI 프롬프트 치트키 10선.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능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유능한 비서와 같습니다. 이 평범한 챗봇을 여러분만의 수석 비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여러분의 스킬에 달려 있어요. 이제 그 스킬을 잠금 해제할 10가지 치트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치트키는 바로 페르소나 설정, 롤플레잉, 쉽게 말해 가면 씌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너는 지금부터 무슨 전문가야? 라고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AI의 답변 퀄리티를 평범한 검색 결과 요약에서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바꿔놓습니다. 초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확 와닿을 수 있는 계획 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초보자의 흔한 실수인데요.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AI에게 그냥 막연하게 물어봅니다. 초보자의 프롬프트입니다. 부산 1박 2일 여행 코스 좀 짜줘. 그러면 AI의 답변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대답. 1일차 부산역 도착해서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는 부산역에서 돌아가는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뻔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1초 만에 나오는 수학여행 코스 같죠? 여러분의 취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치트키, 페르소나 가면 씌우기. 자, 이제 AI에게 구체적인 전문가 가면을 씌워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고 분위기 좋은 카페 투어를 좋아하는 20대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AI의 예상 답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완전 달라진 결과를 내놓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여행 코스 짜줘 라고 하면 AI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억 개의 부산 정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걸 꺼내옵니다. 하지만 감성 카페 전문 현지인 가이드라는 역할을 주면 첫째, AI는 아재 입맛 맛집이나 시끄러운 관광지 정보는 필터링해버립니다. 둘째, 대신 인스타 감성, 숨겨진 스팟 정보에 집중합니다. 셋째, 심지어 말투까지 친근한 아는 언니처럼 바꿔서 대답해줍니다. 여기서 꿀팁 더하기, 다양한 활용법 나갑니다. 영어 이메일 쓸 때 너는 구글 본사에서 10년 일한 베테랑 비즈니스맨이야. 내가 쓴 이 메일을 아주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고쳐줘. 다이어트 식단 짤 때 너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할리우드 스타 전담 영양사야.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 계란, 양배추, 닭가슴살로 질리지 않는 일주일 식단을 짜줘. 엑셀 함수 물어볼 때 너는 컴맹도 이해시키면 친절한 엑셀 1타 강사야. VLOOKUP 함수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AI에게 질문하기 전 딱 3초만 고민하세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가장 잘할까? 그리고 그 역할을 AI에게 부여하세요. 그것이 프롬프트 고수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치트키였던 가면 씌우기, 페르소나 설정은 좀 써보셨나요? AI가 갑자기 연기를 시작해서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AI에게 약간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적인 문제를 시켰을 때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똑똑한 녀석인데 이상하게 쉬운 산수를 틀린다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건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과정을 생략하고 답부터 툭 내뱉으려고 하니까 암산하다가 틀리는 거죠. 두 번째는 단계별 사고, 즉 chain of thought입니다. 쉽게 말해 AI에게 급하게 답만 내지 말고 연습장의 풀이 과정을 쭉 써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면 AI의 정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초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골머리 앓는 순간, 바로 복잡한 더치페이 계산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 4명이서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셨는데 계산할 때가 되니 머리가 아픕니다. 누구는 술을 안 마셨고 누구는 늦게 와서 안주를 덜 먹었거든요. 귀찮아서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다 던져봅니다. 잠깐만 봐도 이상하죠? 다 합치면 16만 원인데 뭔가 안 맞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조건이 여러 개 꼬여 있는데 AI가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다 보니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도 없죠. 자, 이제 마법의 문장을 추가해 봅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프롬프트 마지막에 딱 한 문장만 더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를 나누어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영어로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AI의 예상 답변은 논리적인 과정과 정답을 포함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보셨나요? 결과만 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치트키가 중요한 이유. 첫째, 정확도 상승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AI는 스스로 논리적인 단계를 생성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오류를 줄입니다. 둘째, 검증이 가능합니다. 혹시 AI가 틀리더라도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보면서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 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꿀팁 더하기. 이 치트키는 계산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할 때 다 통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해줘. 단계를 나누어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이 두 가지 노트북 중 나에게 더 맞는 걸 추천해줘. 차근차근 비교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려줘. AI가 뭔가 복잡한 문제를 만나서 횡설수설하거나 틀린 답을 내놓을 것 같을 때 꼭 이 주문을 외우세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예시 제공, Few-shot prompting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치트키는 바로 예시 던져주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Few-shot prompting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아주 눈치 빠른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입사원에게 보고서 써와 라고만 하면 당황하겠죠? 하지만 자, 이게 지난달에 선배가 쓴 보고서야. 이런 형식과 말투로 이번 달 거 써와 라고 샘플을 보여주면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해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샘플을 먼저 보여주면 AI는 그 패턴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따라합니다. 초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스타그램 캡션 작성을 예로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는 이 패턴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올드하고 진부합니다. 여러분의 평소 말투도 아니고요. 전문가의 치트키, 예시 던져주기 적용입니다. 이제 예시 던져주기를 써봅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혹은 따라하고 싶은 짧고 위트 있는 스타일의 예시를 2-3개 정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너는 지금부터 센스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야.
내가 좋아하는 인스타 캡션 스타일의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 이 말투와 느낌을 잘 파악해서 마지막 요청에 대한 캡션을 작성해줘. 왜 이 방법이 쩔어주는 걸까요? 차이가 확 믿겨지시죠? 말투 복사. 여러분이 보여준 예시에 짧고 약간 호들갑스럽고 감성적인 말투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형식파. 문장이 길지 않고 한두 줄로 끝나는 형식을 파악했습니다. 이모지 활용. 예시처럼 적절한 곳에 이모지를 배치하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결론은 AI에게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잘된 예시 두세 개만 던져주세요. 그것이 100마디 주문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난 SNS 글이나 평소 직장 상사에게 보내는 정중한 메일 등을 긁어서 예시로 넣어보세요. AI가 여러분의 도플갱어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배운 치트키들로 AI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혹시 똑똑해진 AI가 너무 투머치 토커, TMI라서 답변을 읽기가 힘들진 않으셨나요? AI는 기본적으로 줄글로 길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핵심만 딱딱 정리된 정보인데 AI는 소설책처럼 줄줄이 써내려가죠. 이걸 해결하는 마법의 치트키가 바로 네 번째, 출력 형식 지정, 아웃풋 포매트입니다. 쉽게 말해 AI에게 내용은 알겠고 이 그릇에 담아줘 라고 접시를 정해주는 겁니다. 초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피를 토하며 필요로 하는 순간, 바로 쇼핑 아이템 비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로봇 청소기 비교 정보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주는 거죠. 초보자의 고구마 상황, 형식 지정 없음. 여러분이 큰맘 먹고 로봇 청소기를 사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모델 A, B, C 세 가지를 골랐는데 도저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봅니다. 로봇 청소기 모델 A, 모델 B, 모델 C 세 개 비교 좀 해줘. 이렇게 물으면 으악! 읽기 싫은 줄글의 향연입니다. 문제점은요. 정보는 다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내가 다시 메모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치트키. 표, 테이블로 만들어줘. 자, 이때 네 번째 치트키. 출력 형식 사용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쇼핑 비교나 스펙 비교를 할 때 가장 강력한 형식은 바로 표 테이블입니다. 그냥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되지만 더 확실한 건 어떤 항목으로 표를 만들지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이 치트키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가독성 끝판왕, 줄글을 읽으며 머리 쥐어뜯을 필요 없이 1초 만에 장단점 파악이 끝납니다. 내 맘대로 커스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가격, 디자인 등을 항목으로 지정해서 나만의 맞춤형 비교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꿀팁 더하기. 긴 뉴스나 리포트 요약할 때 이 기사 내용을 세 줄 요약해줘. 그리고 핵심 내용 5가지를 블렛 포인트,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줘. 여행 갈 때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짜줘. 시간대별 일정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AI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마지막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달라고 할까를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줄 겁니다. 앞에서 배운 치트키들, 페르소나, 단계별 사고, 예시 주기, 출력 형식 지정으로 사용하신다면 AI를 제법 능숙하게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AI가 너무 똑똑한 척을 해서 피곤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한국말인데 외계어처럼 들릴 때 말이죠. AI는 학습 데이터에 전문 서적이나 논문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5번째 치트키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알려주기, 즉 부정 조건 활용 중 가장 강력한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쉽게 설명해줘 입니다. 쉽게 말해 AI에게 너 똑똑한 거 아니까 제발 그 어려운 말 좀 쓰지 마
라고 입을 막는 겁니다. 초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식은땀 흘리는 순간, 바로 건강검진 결과표나 의학정보 검색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님 혹은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소견란에 무시무시한 한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AI에게 그대로 물어봅니다. 문제점은 비알코올성, 지표 효소, 괴사.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무서운 말들만 쏟아냅니다. 외국 다시 검색창을 열고 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AI의 예상 답변에 속이 다 시원하시죠? 전문가의 치트키. 전문 용어 금지와 쉬운 대상 설정. 자, 이제 AI의 어려운 입을 틀어막아 봅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 용어 절대 쓰지 마. 강력한 부정명령. 유치원생 또는 할머니도 알아듣게 설명해줘. 구체적인 쉬운 대상 설정. 완전히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치트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트키는 전문가들의 영역에 들어갈 때 필수입니다. 컴퓨터 IT 오류 났을 때, 인터넷 연결 오류 메시지가 떴는데 컴맹인 우리 엄마도 고칠 수 있게 전문 용어 빼고 순서대로 알려줘. 법률 부두동산 용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사회 초년생도 속지 않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줘. 경제, 주식, 뉴스. 금리 인상 기사 내용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에게 경제 수업하듯이 전문 용어 없이 설명해줘. AI가 외계어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당황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외치세요. 전문 용어 멈춰. 쉽게 설명해. 6번째 치트키. 역질문 요청. Ask me back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 AI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캐매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마치 컨설턴트가 질문을 던져주듯이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골라주기 위해 나한테 꼭 필요한 질문 5가지를 먼저 해줘 라고 하면 AI가 센스 있게 질문들을 해줄 겁니다. 7번째는 대상 설정. 어디언스 세팅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말투와 설명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죠. AI에게 글을 읽을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환불 요청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 메시지를 읽을 대상은 친절하지만 규정에 따라 일 처리하는 쇼핑몰 CS 담당자야 라고 명확히 지시하면 AI가 그에 맞춰 정중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완벽한 메시지를 작성해 줄 거예요. 8번째, AI의 글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 바로 톤 앤 매너 지정입니다. AI가 쓴 글, 왠지 모르게 좀 건조하고 영혼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치트키는 AI 특유의 그런 딱딱함을 없애주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넘어 어떤 감정과 분위기로 말해야 할지 형용사로 지시해보세요. 예를 들어 파티 초대 거절 문자를 쓸 때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느낌을 담아줘. 또는 애교 섞인 이모지도 적절히 사용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해줘서 고마워.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같은 딱딱한 문자가 아니라 헐 썰로가 초대 진짜 너무 고마워 유유. 나 완전 가고 싶었는데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 진짜 너무 아쉽다.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쓸게. 미안해처럼 친구에게 보내는 듯한 생생한 문자가 완성될 겁니다. 9번째 치트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AI가 스스로를 검증하게 하는 비판적 검토인데요. AI는 때때로 그럴싸한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물을 받기 전에 AI가 스스로의 답변을 비판하고 검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단기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AI가 처음에는 저녁 금식, 매일 공복 유산소 1시간,
같은 극단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다 짠 후에 나한테 보여주기 전에 건강 안전성,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스스로 네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최종 계획을 알려줘 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스스로 건강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된다. 너무 극단적이라 요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건강하게 2에서 3kg 감량을 현실적 목표로 조정했다는 식으로 수정 보완된 계획을 제시할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마지막 10번째 치트키면 궁극의 효율을 위한 나만의 프롬프트 템플릿 만들기입니다. 이는 변수 활용을 통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 판매 글을 자주 올린다고 해볼게요. 매번 글을 쓰는 대신 스텝 1처럼 AI에게 나만의 당근마켓 판매 글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명, 핵심 특징, 가격, 거래 방식 이렇게 4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글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텝 2에서 이 변수들의 내용만 채워 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당근마켓 판매 글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아이폰 X 64GB 블랙, 가성비 꿀매물처럼 말이죠.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10개의 강력한 치트키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페르소나 설정,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는 Chain of Thought, 원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예시 제공, 출력 형식을 지정하고 원치 않는 내용은 제외하는 부정 조건 활용, 그리고 AI가 먼저 질문하게 하는 역질문 요청, 듣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대상 설정, 글에 감성을 불어넣는 톤 앤 매너 지정, AI 스스로 오류를 검토하게 하는 비판적 검토, 마지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변수 활용을 통한 템플릿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수석 비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치트키들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작업은 훨씬 더 빨라지고 아이디어는 더욱 명확해지며 여러분의 창의성은 놀랍도록 증폭될 거예요. AI를 그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마법을 시험해 보세요. 가장 즐겨 사용하는 AI 툴을 열고 오늘 배운 치트키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바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수석 비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정말 소름 돋으실 겁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